관절에 나는 질병 7개만 알면 어깨가 안에서 완전히 다 마스터가 돼요. 어깨는 여기에 지금 이야기한 7개의 관절만 알면 어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치료는 우리가 되게 주사 주거나 약 주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아니면 아소스코 하거나 그죠? 근데 질병은 요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병을 제대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설명해 줄 게 많아요. 아, 이 병은 이러니까 당신 요런 활동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 질환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기억을 하시고 메모하실 때 메모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43세 테니스 선수인 여성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 그녀는 2달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이제 회복적 구조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스캐플라입니다. 스캐플라 글레노이드. 그 다음 여기 휴메루스 헤드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아크로미온이고요. 여기 클레비클이에요. 여기에 아크로미온 클레비클라 조인트입니다. 아크로미온과 클레비클 조인트.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되게 이제 저희 의사라도 놓치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빨갛게 줄줄줄줄 하얗게 색깔이 빨갛고 하얗고 색깔이 되는 이거는 뭐냐? 근육입니다. 여기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 둘레띠 근육입니다. 그리고 요 아크로미온과 회전근개 로테이트 컵. 회전근개가 로테이트 컵이죠. 로테이트 컵과의 사이에 있는 요거 마치 뭐처럼 생겼나? 뭐가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볼록볼록한 게 되게 같기도 하고, 요게 뭐냐면은, 서브 아크로미알 불사입니다. 서브 아크로미알 불사.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보면, 여기는 요렇게 조이즈가 있죠. 팔을 들면, 서브 아크로미알 불사가 이렇게 눌리집니다. 요, 휴메러스의 그레이터 튜브클과 아크로미알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여기에 눌리시죠. 이렇게 눌려져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서브 아크로미알 불사이티스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쪽이 이 아크로미알과 튜브클과 사이에서 부딪혀서 아픈 걸 충돌된다. 끼었다. 임피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임피지먼트, 끼임, 충돌. 그래서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숄더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게 어깨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으로 되어 있는 스캐플라입니다. 우리 어깨 뒤쪽에 있죠. 날개 축지뼈. 요건 앞쪽으로 나오는 클레비클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휴메루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우리가 이 뒤쪽에 있는 스카폴라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휴메루스하고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글레노 휴메로이드 조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 조인트,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스캐폴라의 글레노이드와 휴메루스의 헤드가 같이 관절을 이루는 게 글레노 휴메로 조인트. 그걸 우리가 보통 어깨 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관절 말고 아까 말했으니까 앞쪽에 클레비클과 스캐폴라 뒤쪽에서 아크로미온이 앞으로 쭉 튀어나옵니다. 이 견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견봉하고 클레비클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아크로클레비큘라 조인트. 이것도 조인트입니다. 이 조인트는 언제 제일 많이 다쳤냐면 자전거 타다가 요즘 MTV 많이 하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확 찍으면 바로 찍혀서 이게 서로 이 인대가 이 뼈와 이 뼈를 연결되는 인대가 터져버려서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뷰 찍을 때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스트레스 뷰를 찍습니다. 팔에다가 줄을 달고 찍으면 이게 땡이 내려가고 이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벌어졌을 때 이 클래비클 두께만큼 벌어지면은 그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팔을 들면요, 요게 로테이트 컵입니다. 로테이트 컵이라는 말이 팔을 회전할 수 있는 근육, 개는 지붕,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개, 덮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회전 근개 하는 게 팔을 회전할 수 있는 근육의 지붕, 근육의 덮개,
이런 뜻이에요. 4개의 근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근육으로. 이 4개의 근육이 앞에 하나, 위에 2개, 1개, 뒤에 2개.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근육으로 이 근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근육과 이럴 필요는 없고요. 제일 흔한 게 슈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한 슈프라스피나투스. 요것만 하나 외우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잘 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서브스카폴라리스 테레스 마이너 뭐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고, 일단 여기 있는 극상근 슈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일단은 잘 찢어진다. 요것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 극상근과 요 아크로미온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있죠, 이렇게. 이 비어있는 공간에 벌사가 있는데, 이 벌사가 팔을 들 때 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통증이 오다 못해 나중에 이 극상근조차도 끼어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 아크로미온이 편편한 것도 있지만 훅처럼 구부러질 때 있어요. 이때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 극상근을 계속 팔 들 때마다 찌르죠. 이렇게 있으면 스페이스가 넓을 건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스페이스가 좁아요. 그러면 팔을 들 때마다 찌릅니다. 그게 임피지먼트 신드롬. 충돌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아니고 이 아크로미온과 휴메럴 사이에 뭔가 끼어서 계속 아프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모든 것을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근육이 파열되어서 이 로테이트컵이 파열된 것을 로테이트컵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로테이트컵 테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숄더 수습업 할 때 보면 아크로미오플라스티라고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크로미오플라스티. 그 말은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꼬부라지가 있는 걸 갖다가 쭉 깎아서 편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사람의 찢어질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뼈를 깎는 거죠. 이 서브아크로미온 쪽에 이 벌을 넣어서 깎아내는 거예요. 소프트 티슈를 깎아내기도 하고 보험도 깎아내기도 합니다. 보험은 벌로 깎아내고요. 소프트 티슈는 모비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깎아내서 이게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그게 아크로미온 플라스틱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것인데, 지금 오늘 1부는 임피지먼트 신드롬, 서브아크로미온 벌사이티스입니다. 자, 힘줄열, 텐디나이티스. 자, 방금 요게 이거죠.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해되죠? 요거 휴메러스 떼고 나면 요 글레노이드입니다. 스케플라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훅처럼 생긴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꼬부라지면 어떻게 되겠죠? 근육이 지나가면서 겹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디나이티스, 벌사이티스, 서브아크로미온 임피지먼트, 이거는 다 질병이로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다? 로테이트컵의 텐던이 염증이 생기면 텐디나이티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컵 아크로미온 아래쪽에는 벌사가 염증이 생기면 벌사이티스라고 그러고, 서브아크로미온 쪽에 어딘지 모르지만 자꾸 부딪혀서 아크로미온이 이것처럼 플랫형이 아니고 후크예요. 커브더 후크형이 되면 이게 커브더 후크형이라고 합니다. 커브더나 후크형이 되면 여기 보면 우그러진 1형은 평평 플랫형, 2형은 우그러진 2형 커브더, 3형은 발골이면 후. 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끼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모두 통칭해서 임피지먼트 신드롬. 아시겠죠? 임피지먼트 신드롬. 자, 40세 이상에서 나다 점차적으로 진행한다. 통증이 가장 흔하다. 아파서 잠을 못 잔다. 누우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 50도에서 130도 돼 있죠. 요때가 제일 많이 아파요. 드랍 사인이라고 해서, 요렇게 들고 있으면 못 있습니다. 아파서 내립니다. 근데 이까지 들고 있으면 다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랍니다. 들고 있어요. 이랍니다. 이게 50도에서 130도. 왜? 여기가 제일 많이 낑기거든. 제일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 사이. 더 들어버리면 아예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벌써 가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하면 딱 눌리지니까 아픈 거죠. 팬도 눌리지 않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아주 좀 전형적인 증상이다. 드롭, 사인이다. 드롭, 떨어진다. 팔, 사인. 그러니까 팔을 90도 들어가면 아파서 떨어뜨리는 거죠. 드롭, 사인. 자, 그래서 서브아크로미온 벌사이티스, 텐디나이티스,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요렇게 시작합니다. 개념이 쉽죠? 대충 보면 알겠습니다. 한자 딱 어깨 아프다 그러면 요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오죠. 아크로면이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돌기 같은. 그럼 MRI 보시면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근육과 근육이 떨어져서 안에 하이게 걸리는 거니까 인플라메이션에서 물이 생겼을 때 하이게 걸리겠죠. 자, 이거는 이게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이 떨어집니다. MRI 가상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이 떨어집니다. 테어, SSP 테어,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 테어. 자,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이 요렇게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육이 다 연결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 그러면 부분 파일이 어떻게 됐어요? MRI상으로 요렇게 웅덩이처럼 보이죠. 밑에는 연결되어 있고, 얘는, 그죠? 요건 완전히 밑에까지 다 파일돼요. 풀 시크릿 테일, 전청 파일. 아시겠죠? 치료는 우선 NSAID 묻는다. 왜? 우선 머슬이 나중에 로테이터 케어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페인이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니까 NSAID 먹고요. 그 다음에 서브아크로벤 인젝을 스테로이드나 부피바케인을 좀 줘서 페인을 릴리프시키고 인플라메이션 깔아줍니다. 스테로이드 인플라메이션 깔아주니까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숄더 아소스코프를 합니다. 어떻게?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3대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요, 우리 병원 올 때 이미 3개월 다 지났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옵니다. 로컬에서 다 했고,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쓰고, 물리치료 해보고 막 합니다. 그러나서 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뭡니까? 임핀지먼트가 오죠. 임핀지먼트 오는데요, 환자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로컬에서 한의원이나 어떤 다른 의원에서 원식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0대 이후에 온단 말이에요. 원식견은 어깨가 굳는 거예요. 어깨가 굳으면 안 굳게 하려면 운동을 막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더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숄더가 운동해야 될 질병인가, 운동하지 말아야 될 질병인가, 판단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함부로 운동을 시키면 더 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즌 숄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즌 숄더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임페이지먼트 있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스트 시키고 그다음 패시브 아웨어를 조금씩 가볍게 시켜줘서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어깨가 굳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우리 시각에 따르면 오히려 로테이터 테어가 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배웠습니다. 벌사이티스, 서브아크로미얼, 벌사이티스, 텐디나이티스, 임피지먼트 시도 똑같은 겁니다. 자, 낑기는 거. 아크로미얼하고 규면을 사이에 낑기는 거. 낑겨서 생기는 거. 벌사가 낑기든, 근육이 낑기든, 뭐다 한 끼어서, 염증이 생겼다? 요거를 한 가지, 질병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함부로 움직이면 나빠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아소스코 한다. 자, 두 번째. 52세 여자가 외상이나 반복적인 사용에 병력이 없다. 그러니까 팔을 많이 쓰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어깨에 심한 통증이 나타났다. 엑스레이를 보세요. 이상 소견이 있습니까? 이상한 거 있으면 그 발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박사님 내가 정답을 말할 것 같아서. 자, 나머지 다른 사람 한번. 이상한 거 발견하면 있는 사람. 검준생 발견했어? 발견 못했어? 우리 박경수 쌤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그렇죠, 요거. 하얗게 보이죠? 이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입니다. 섞여서는요. 자, 우리가 힘줄에 칼시피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통증이 없이 심합니다. 이 엑스레이상으로 바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 이것은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는 자연스럽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엑스레이상으로 바로 진단을 가능한 겁니다.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이거는 어깨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텐던의 부분에서 칼시피케이션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통증이 오는 거죠.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석회화 힘줄염,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하고 석회화 힘줄염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정형외과에서 석회성줄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상적으로 항상 원인은 불명이다. 다양하고 우연히 발견된다. 텐den스가 있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엑스레이상으로 석회화 침착물이 관찰된다. 이건 뭐 진단하기 좋겠죠. 일단 이것도 약 쓰고 치료해보고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해보고요. 안 되면은 열어서 그 카시케이션 그 데브리를 갖다가 끌어내거나 아니면 아소스코프로 끌어내거나 하는 게 치료입니다. 자, NSAID 있죠? 스테로이드 하죠? ESWT 하죠? 우리 병원도 있죠? 자, ESWT는 컨트롤버스야 하지만 아프다 하면 할 수 있죠. 그죠? 좀 아픈데 회복 안 되면 ESWT 합니다. 그 다음에 OP로 스케를 제거합니다. 오픈을 하기도 하고요. 아소스코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자, 수술하면 80%, 수술 안 하면 80%, 수술하면 80%에서 90%. 참 애매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환자가 아파서 우리가 수술을 해줍니다. 치료하다가 환자가 진짜 못 살겠다고 아파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낫습니다 할 수가 없죠. 환자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술을 해주죠. 네. 나도 오픈에서 해주기도 했는데, 조그만 째도 이렇게 하면서 큐레가 싹싹 끊어내기도 하면 바로 비준다. 그런데 이제 스코어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것도 MRI 찍고 다른 질병이 같이 있는가 동반된 거 보고 확인하고 하려면 가소스코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했습니다. 스바크로메알 브로자이티스 인피니먼트 신드롬. 안 했죠. 두 번째, 엑스레이상으로 진단 가능한 파시픽 텐디라이티스. 스바크로메알 브로자이티스는 드라마 사인. 90도에서 팔을 들고 있으면 아파서 팔을 냅니다. 그죠? 그 다음 들을 끓이면 안 아프다. 똑같이는 아프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봅시다. 47세 남자 노동자에게 활동과 관련된 어깨 통증이 점차 심하게 나타난다. 엑스레이상으로 나타나겠어요? 아프네. 엑스레이 이어서 볼까? 뭐지 안 되는데? 안 보여. 자, 이거는 사실은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질병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AC 조인트,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 여기입니다. 여기에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에서 다 놓쳐요, 사실은. 로카를 다 놓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해체를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는 뭐냐면, 이게 엑스레이상으로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이 있는 거 보이는데,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래비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인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요. 이 보여요. 그러면 요 엑스레이가 이 정상인 걸 알아야 여기 좁아지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여기 캐러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테오파이트죠. 스퍼, 오스테오파이트, 골격. 이게 뭡니까? 우리 관절염 때 주로 생기는 거잖아요? 무릎 관절염 때 뭡니까? 관절 조인트가 감소되고, 옆으로 오스테오파이트 생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아플 때 제일 진단되기 좋은 게 뭐냐면 환자가 딱 짚습니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딱 짚어요.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를 딱 짚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우리는 아스라이티스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스라이티스로 치료해야지 로테이트 커비니 스바크로미 이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질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옆에 아는 사람이, 내 어깨가 아픈데라고, 얘가 아파요. 진찰을 해보는 거죠. 어디 아픈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환자 보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 어느 부분이 짚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죠. 어느 부분이 아프냐고 짚어봐요. 그럼, 여기 아프다 하면 이거는 아주 모호한 거죠. 그러면 좀 신경 증상이거나, 전체적으로, 관절 전체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 탁 찍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를 탁 짚습니다. 본인이. 얘 좀 아파요. 누르면 아픕니다. 꼭 눌리고 좀 그러니까 이 햇빛 말이에요. 눌리라고
이러면 자기 바쁜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의심을 할 수 있죠. 엑스레이가 여기는 애매한데 요 조인트 간격이 좀 좁아질 거예요. 요 좀 넓어질 거예요. 좀 좁아졌죠. 요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에는 좁아져 있고 위에는 좀 넓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요거는 그냥 사진을 자꾸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엔세이드하고 스테로이드하고 저 많이 아프면은 디지털 클래비클을 리섹션 한다는데 이래버리면은 이게 인스타그램 와서 안 되죠. 사실. 얘는 통증이 많이 심할 때 하는 거고 주로 그냥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인ject하고 약 쓰고 PT하고 우리도 알서라이티스 치료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리섹션 한다 해도 사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까 아크로미언 클래비클라 조인트가 여기 아크로미언이고 여기 클래비클이죠. 요 조인트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조인트 디스럽션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오늘 여기 들어가는 범위는 아닌데 아마 강의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로미언이고 클래비클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찍었을 때 스트레스를 찍으면 아크로미언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하고 당겨져서 클래비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아크로미언의 어퍼 엔드보다 클래비클의 로우 엔드가 같거나 위로 올라가면 이건 수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됐다, 이 수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부분 파열. 수술 안 해줘도 된다는 게 수술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앞으로 활동을 하고 팔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거나. 근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수술해줘야 된다. 이거는 나이 들거나 젊거나 상관이 해줘야 된다. 왜? 팔을 못 쓰니까. 팔에 힘을 못 쓰니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로미언과 클래비클을 스트레스비를 찍어서 툭 당기면 아크로미언보다 클래비클이 쭉 위로 올라가는 게 클래비클의 위쪽 단보다 아크로미언의 위쪽 단보다 클래비클의 안쪽 단이 같은 레벨이나 위로 올라가면 수술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지금 우리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서브아크로미얼 신드롬, BPD부터 신드롬,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했고요. 세 번째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했습니다. 그죠?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자, 우리 7개 외웁시다. 지금 7개 외우는 거. 이름만 외우면 되잖아요. 요건 어떻게 진단한다? 엑스레이 보고 진단한다. 안전이 있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8세 남자로 어깨 통증, 불면증, 머리 위로의 활동을 할 때 감소된 근력과 가동 범위가 나타난다. 감소된 근력, 감소된 가동 범위라는 말이에요. 가동 범위도 RM도 감소됐고 근력도 감소됐다. 자, 이 MRI 뭐 이상 소견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휴메루스고요. 여기 글레논입니다. 여기 아크로미언이고요. 클래비클이다. 휴메루스예요. 사이. 하얀 이거. 이 조인트 플루이드. 조인트 플루이드인데 조금 많은 축도 들어가죠. 뭘까요? MRI상에 여기 아까 슈프라스페라투소를 했죠. 슈프라스페라투소를 끊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그렇게 진단했는데 뭔지 봅시다. 그래. 슈프라스페라투소 끊겨서 로테이트가 패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수술법 제일 많이 하는 원인이죠. 슈프라스페라투소 태어, 로테이트가 태어, 그래서 로테이트가 위태어라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휴메루스고요. MRI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MRI 자꾸 리뷰해 보세요. 앉아서 탁스 뛰어갖고 보면 됩니다. 그거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묻거나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기 슈퍼라스피라투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기가 있죠? 여기도 또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MRI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끊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손상을 입어서 물이 차면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여도 끊고 여도 아니에요. 요즘에서 어느 거는 끊겼겠죠. 이거는 끊겼거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통과하거나 끊겼거나 하죠. 이런 거는 손상을 입었다고 보면 되죠. 여러 군데에서. 어쨌든 아주 많이 약해지고 찢어졌습니다. 왜? 58세 남자니까 이제 팔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 찢어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급 테러. 자, 로테이트급 테러는 MRI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근력약과 RM 감소. 왜? 근육이 올려줄 수가 없죠. 또 어떤 자세에서 아픕니다. 왜? 끊어진 근육을 누르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간이나 이간이나 이렇게 놓고 진단 내리는 거는 MRI 찍어서 일단 진단 내린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근육이 약해지고 팔 움직이는 힘 정도가 좀 떨어진다. 어느 부분을 못한다. 이렇게 하라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아프다. 그 다음 팔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 내린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나이 든 환자에서 더 빗발을 받는다. 젊은 환자에서는 타격, 외력에서 다치지만 나이 든 사람 계속 사용해서 찢어지죠. 난 나왔네. 젊은 쪽에서는 외력에서. 그죠? 어떤 외력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야구할 때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거든요. 팔을 이렇게 할 때 어깨가 이쪽에 그 로테이트 컵이 아크로면에 낑겨서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근력이 아까 에그닥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는 90도에서 안 되는데 이건 아예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RI상 로테이트 컵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재미가 없는. 자, 요거는 엑스레이상으로 재밌는 거예요. 자, 요거 볼까요? 42-9는 보면요. 이거는 일단 정상으로 봅시다. 정상으로 보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뼈가 이제 보이는 건데, 내가 요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 차이점이 뭐냐. 아크로미온과 휴메르세드가 여기 이만큼 벌어져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그렇습니다. 왜요? 사이에 근육이 없으니까. 땡겨 올라가면 돼요. 왜 땡겨 올라가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육이 지나가는데 이 근육이 잘리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델토이드 머슬이 땡겨 올리는 거예요. 요 바깥쪽에 있는 델토이드 머슬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는 요로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요로 지나가는데 여기 자리도 없으니까는 이 스페이스는 이 델토이드 머슬이 땡겨 올라가니까 이게 땡겨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엑스레이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요 42-9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메르세가 이렇게 내려서 여기 탁 끊기죠, 그죠? 그 다음에 글레노이드가 여기 와서 탁 끊깁니다, 그죠? 자, 휴메르세가 끊기는 부분과 글레노이드가 끊기는 부분을 잘 보면요, 글레노이드가 끊기는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요? 글레노이드가 끊기는 게 위에 있고 휴메르세가 밑에서 이렇게 꺾여요. 끔찍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글레노이드는 이렇게 되면 휴메르세드는 이렇게 돼서 요거 레벨이 아시겠죠? 네. 밑에서 끊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엑스레이 찍을 때 뭘 보기도 하냐면은 요게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파샬 테어일 수도 있다. 엑스레이로 보고. 왜?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와 있는 여기 올라갔다는 말은 위에가 파샬 테어가 돼서 좁아졌다는 거예요. 서바코로멜 스페이스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단서가 돼요. 엑스레이 볼 때.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책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들이 진단 내리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하여튼 보는 게 있다는 거. 엑스레이를 자꾸 그렇게 보면서 자꾸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요렇게 요거 엑스레이 요 엑스레이 차이가 알겠죠, 그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치료는 당연히 PT하고 남아있는 근력, 그 다음 통증 조절, 그 다음에 RL이 계속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시켜주는 거,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인젝션 다 나왔습니다.
OP, 근데 진단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PT 할 때, 그 다음에 재활치료할 때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의 질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에 맞춰서 치료가 됩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 후에 수술한다. 젊은 환자이고 외상센 된 조기 수술한다. 왜? 젊은 환자는 그냥 누웠다고 하면 결국은 팔을 못 쓰게 되니까 안 된다. 나이 든 사람이고 오래동안 서서히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아우레 근육도 되면 반복을 정도가 되고 머리 감을 정도 되면 그냥 둡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불편하고 아프다 못 견딘다고 수술하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좀 두고 봅시다.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급성으로 다쳤다면 빨리 해주는 게 예후가 좋으니까 근육을 집어줘서 스프라스피나트 텐던을 집어줌으로써 더 좋아지니까. 자, 수술을 재활은 4회 6주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완전한 회복에는 4회 6개월이 필요하다. 4, 6, 4, 6. 그죠? 4회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그전에 우리가 CPM도 하고, 에이비전스 브레이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4회 6주 지나면 액티브 써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텐던이 리모델링 되는 기간까지는 좀 기다려줘라. 그전에 붙지 않도록 좀 넣었다가 4회 6주 지나면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4개죠? 4개. 수바크로멜 불사이티스, 임피지먼트 신드롬, 칼스픽 펜디나이티스. 그죠? 칼스픽 펜디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다. 그 다음,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이것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있고, 바로 찍는다, 아프다는 데죠. 그게 AC 조인트다. 그 다음, 로테이트급 페어. 로테이트급 페어는 MRI상으로 진단되어야 된다. 젊은 사람이면 일단 수술한다. 나이 든 사람이면 치료해보고 필요하면 수술한다. 그죠? 엑스레이상으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 알면은 되겠다. 자, 4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살 고등학생 미식축구 선수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 과거력상 엔도존에서 게임 중 팝소리의 병력이 있다. 환자 어깨 증폭을 위해 응급실로 수술이 필요하다. 자, 엑스레이상으로 탈구도 있죠, 탈구. 자, 요 글레노이드 부위 휴면을 해야 됩니다. 빠진 거예요. 근데 과거력상 엔도전에서 게임 중 팝 소리의 병력이 있다는 말은 이전에도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 그죠? 재발성 탈구. 재발성 탈구와 습관성 탈구가 다릅니다. 사실은 막 비슷하게 설명하지만 습관성 탈구는 지가 뺄 수 있어요. 재발성 탈구는 자기가 못 빼는데 지는 안 빼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심한 충격받으면 빠졌다가 더 끼었다가 뺐다가 근데 그것도 자꾸 되면 습관성 탈구 되겠죠. 뺐다 지가 뺐다는 이렇게 뜩 하고 이래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이나 헤비추얼 디스로케이션이나 차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재발성 탈구. 자, 재발성 탈구는 처음에 숄더 디스로케이션이 생겨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재발성 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절이 늘어나는 이완되어 있는 다방성 탈구가 있습니다. 인스테빌리티가 다방성 인스테빌리티와 유니디렉셔널 인스테빌리티, 멀티디렉셔널 인스테빌리티, 유니디렉셔널 인스테빌리티. 자, 우리가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거를 자꾸 듣다 보면 의학적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디스로케이션이 우선 트라우마틱 디스로케이션이 생겼다. 외상성 탈구가 생겼다. 트라우마틱 디스로케이션. 엔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많죠? 자, 엔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생긴다. 자, 그런데 이거 생기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이 생긴다고 했죠?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자꾸 디스로케이션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기면 관절량이 넓어져서 인스타빌리티가 생깁니다. 인스타빌리티. 불안정성. 스테이블 하면 안정이죠. 인스테이블 하니까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이건 어디로 생긴다? 엔티리어 쪽으로 한방향으로 생깁니다. 한방향으로. 유니다이렉셔널. 한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그런데 탈구의 경험이 끊어 중간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테빌리티고 인스테빌리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탈구가 했건 안 했건, 탈구 안 했는데, 약은 잘 늘어져요. 말판 신드롬이라는 어떤, 염색계 이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인스테빌리티는, 이런 멀티 다이렉션. 주로 아래쪽으로 잘 빠집니다. 멀티 다이렉션. 인피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많아요. 아까 말했죠? 이거는 엔티리 디스로케이션. 숄더는 엔티리밖에 없어요. 디스로케이션이 트라우마틱은 거의 다, 100%. 말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엔티리 디스로케이션이 거의 다예요. 엔티리어. 그런데, 멀티 다이렉션하는 주로 인피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많아요. 자, 이 엑스레이 한번 봐요. 어디로 빠졌어요?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뭡니까? 멀티 다이렉션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에큐트 트라우마틱 디스로케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 사람은 조인트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친 거하고 상관없이. 트라우마틱이 아닙니다. 멀티 다이렉션, 인스테빌리티. 자, 엔티리어 디스로케이션 되면은요, 요 글레런드 앞에 이렇게 중복해서 보여야 돼요. 휴메러스가. 근데 이 휴메러스가 글레런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피리어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엑스레이 찍을 때 엔티리어 디스로케이션은요, 글레런드하고 휴메러스가 겹쳐버립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안 보이고요. 겹쳐버립니다. 그건 앞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AP 찍으니까 겹쳐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 글레런드 아래쪽으로 휴메러스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인피리어 디스로케이션. 이 한자는 멀티 다이렉셔널 인스테빌리티가 되는 거죠. 숄더 인스타빌리티. 숄더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보자면, 다리 방향 불안정성은 유리 다이렉셔널 인스타빌리티, 아까 엔티리어 외상성, 다방향 멀티 다이렉셔널, 어느 방향이 잘 빠진다. 비외상성. 자, 손가락 이렇게 된 사람, 여러분 손 좀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오, 된다. 저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아무 해도 안 돼요. 꼿꼿합니다. 근데 되게 예전에 유엔에서 잘 되더라고.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말판 신드롬하고 플러스 단고 신드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연한 사람을 우리 스커스 같은 데 가면 막 몸을 구겨갖고 어디 막 유명 뮤지션에 들어가죠. 그 플러스 단고 신드롬이에요. 말판 신드롬은 누구가 합니까? 역사적으로 말판 신드롬은 링컨 대통령 말판 신드롬이에요. 딱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말판 신드롬. 얼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기범 농구 선수 같은 다 말판 신드롬이에요. 그 키 크고 길쭉하죠. 이런 사람 말판 신드롬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 보면 아마 유진자 검사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딱 보는 순간 말판 신드롬. 얼른 단도 신드롬은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조인트 유연성이 엄청 다 변소 다른 사람과 걸치시면 내가 사진에서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꽉 제끼니까 중지가 포함에 다 올라서 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 유연성이 그만큼 되는 거죠. 나치는 않으나.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왠지 뭔가 체스트 좁죠? 체스트 좁고 길죠? 그죠? 이 말판 신드롬이나 얼른 단도 신드롬 사람들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다 그렇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모델 나오면 그런 다 치지만, 어쨌든, 말판 신드롬은 비정상적으로 키가 큽니다. 키가 좀 큽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있고, 완전히 유연성이 있고요. 자, 남자에게서 재발성탄으로 수술하고, 여자에게서는 다방향 불안해서 근력감으로 한다. 모인성 관절경직은 증상을 평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완전히 굳어지잖아요. 그럼 통증이 좀 적어진다. 이런 서양식 표현을 내가 이제 책에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관절이 굳어지면 통증이 좀 증상이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덜 빠진다 이거죠. 우리가 나이가 관절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자는 미카르트 디솔게이션은 수술하는데 수술에도 별 재미없습니다. 멀티 디렉셔널 이것도 아소스코피라고 하거든요. 숄더 아소스코피에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의 숄더 디스로케이션의 오피 방법이 심지어 좀 과장해서 말해서 100가지를 넣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갖고 별로 모른다. 그래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카트예요. 뭐 한 번씩 방카트 하죠. 우리 병원에서 김평강이나 시간이나 방카트 오피 한다면 방카트가 이제 디솔케이션 진화하는 수술인데 방카트가 그나마 제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완벽한 치료 방법이 아닌 걸로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수십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개였습니다. 서브아크로미얼 벌사이티스, 그 다음에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서브아크로미얼 벌사이티스 들어감 사이, 그 다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엑스레이 칼시피케이션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에이시 조인트 아르스라이티스, 이것도 엑스레이상으로 반전임이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수술하는 로테이터 페어, 그죠? 그 다음에 리커런트 디스로케이션, 인스테빌리티는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디스로케이션 수술하니까 자, 그래 5가지로 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수술할 수는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5세 은퇴한 남성 노동자랑 만성경험으로 또 어깨 통증과 호소장이 나타난다. 뭡니까 이거? 안 되는 게 있죠? 이 글레노이드하고 휴면도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붙은 거를 뭐라 할까? 안기로 셨어요. 완전히 붙었다. 안기로 셨어요. 완전히 아예 안 움직이시는 거죠. 관절염 때문에 요 밑에 오스테오파이트가 루즈가 보이죠. 이런 게 오스테오파이트가 떨어져 나와서 안에서 뼈가 자꾸 자라서 이렇게 수술할 때 뭐 이런 거 나오면 살이 나온다. 폭살이 할때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게 살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보이죠. 관절염. 아까 했죠? 글레노이드하고 스케폴라의 글레노이드하고 휴메러스 헤드하고 조인트다.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에 아스라이티스 왔다. 글레노 휴메럴 아스라이티스.